here on WNYC New York. I'm Richard Hake. Good morning. It's 8:29, 40 degrees. Mostly cloudy skies. 오늘은 가까운 곳으로 출근하는 날입니다. 그냥 한번 길거리 풍경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Partly cloudy tonight. Lows around 37 degrees. WNYC supporters include The Half-Life of Marie Curie, written by Lauren Gunderson. This Audible original play examines the friendship between Marie Curie and Hertha Ayrton through December 22nd only. More at thehalflifeofmariecurie.com. The Other Israel Film Festival, presented by Marlene Myerson, JCC Manhattan. An in-depth look into Israeli and Palestinian societies through films and conversations. Now through November 21st. More at otherisrael.org. WNYC, independent journalism in the public interest. 93.9. 오늘이 수요일인데 이번 주는 일요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날씨가 아주 잿빛의 하늘, 또 온도도 높지 않아서 으스스하고 아주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Gordon Sondland is the next scheduled witness in the public impeachment inquiry into President Trump and Ukraine. The next Democratic presidential primary debate is tonight in Georgia. Emil Moffitt with member station 라디오에서 뉴스가 나오는데 역시 탑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 청문회 소식입니다. 지금 뭐 한국에서도 보니까 주한미군 방위 분담금을 50억 불로 올려달라 그래가지고 좀 시끄럽더군요.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제가 알기로 여태까지 주던 게 1년에 10억 달러 그 수준인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업무 담당할 때 한 대략 한 5억 불에서 6억 불 정도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거의 한 20년 세월이 흘렀으니까 뭐 10억 불 정도 되는 거야 뭐 자연스러운 거로 보여지는데, 그거를 뭐 10% 20% 올려달라 해도 참 적지 않은 돈인데, 그거를 5배로 올려달라고 그러니 이거 도둑놈 아닙니까? 트럼프가 그런 사람이에요. 아이고, 그런 사람이 미국 대통령을 하고 있으니 세계가 시끄러울 수밖에 없죠. 근데 하여튼 뭐 제 생각에는 50억 달러를 그냥 무조건 달라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마피아식 협상 방법인 것 같아요. 한번 질러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주한미군 철수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저도 어떤 보수 우익 인사 못지않은 한미동맹 그 중심주의자지만 1년에 미국에다가 50억 달러씩 바치면서 주한미군 투자고 하고 싶은 마음은 털끝마치도 없습니다. 그 돈 있으면은 말 그대로 진짜 좋은 무기도 많이 뭐 생산할 수 있는 건 자체 생산하고, 외국에서 사올 수 있는 건 사오고 해가지고 자주국방 해야죠. 근데 사실은 이제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는 않은 게, 만약에 주한미군이 철수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게 뭐 북한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뭐 직접적인 문제가 되겠죠.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북한보다도 제가 더 우려되는 것은 러시아와 중국이에요. 사실은 주한미군이 주둔하기 때문에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 전력으로 그 중국과 러시아도 같이 억제를 할 수 있다라는 그 해구산 이론이죠. 그게 있는 건데, 주한미군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제거가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면은 뭐 물론 선언적으로 주한미군이 없는 한국에 대해서도 미국이 해구산을 제공한다 이런 말은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무 실질적인 효과성이 없죠. 신뢰성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단계가 되면은 아마도 한국 스스로 핵무장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건 뭐 당연한 규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함부로 주한미군을 뭐 철수시킨다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막 일종의 압력 내지는 나쁘게 협박 수준의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제가 참 한심스럽고 통탄스럽게 생각하는 나라는 미국이 그런 수준의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동맹국에 대해 협박하는 수준의 그런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트럼프 이작자가 대통령을 하고 있으니까 더 그런 거예요. 참 한심한 거죠. 자, 그렇고 그래서 하여튼 한국 정부가 너무 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쫄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돈 필요한 건 지들인데 뭐 결국은 뭐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뭐 주겠다는데 주는 대로 받아야지 뭐.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고요. 잘 될 겁니다. 아마 또 우리가 그냥 일상 생각하기에는 국방부나 외교부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참 엉망진창인 것 같고 마음에 안 들고 뭐 언론에서 그렇게 뭐 항상들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만서도 다들 전문성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제가 미국에서 시민권을 11월에 선거니까 아마 이민국에서 연락받기는 한 2, 3월쯤에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시민권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11월 달에는 제가 선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대통령 제대로 뽑아야죠. 정말 뭐 미국을 위해서도 좋은 일을 하고 또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 전 세계를 위해서 미국의 역할, 긍정적인 역할 그런 걸 소홀히 하지 않고 정말 대승적인 차원에서 나라 정치와 국제 정치 이런 거를 참 담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참 덕망 있는 지도자를 뽑아야죠. 그렇게 될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기 사업들을 보니까 안중근함 그게 3,000톤급 그 잠수함이거든요. 재래식 잠수함인데 하여튼 재래식 잠수함으로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하는 그런 잠수함이고요. 특이한 것은 거기에 6개의 수직 발사관, 그러니까 어뢰를 쏘는 게 아니라 하늘로 쏘아 올리는 거지, 하늘로. 그래서 수직 발사관이 있다는 얘기는 탄도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현재 세계에서 재래식 잠수함에다가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부여한 잠수함은 한국의 안중근함이 유일해요. 그래서 아마 일본에서는 결국은 한국이 핵무장을 염두에 두고 그런 잠수함 건조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관측을 하고 있고요. 저도 짧은 군사상식이지만 저는 뭐 해군 전문가가 아니니까 해군에 대한 저의 생각은 뭐 짧은 것일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생각해도 군사적 논리의 귀결이 결국은 전술 탄도미사일을 잠수함에다 싣고 다닌다는 거는 좀 말 그대로 make sense가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핵탄두가 달린 핵미사일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의 군사적인 논리의 순리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안중근함이 그렇게 돼 있고 지금 해군 쪽 생각은 최종적으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갖겠다 이런 건데, 그러면 결국 어떤 컨비네이션이 되냐면은 수직 발사관을 갖춘, 그러니까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그런 잠수함인데 결국은 그 추진력도 역시 원자력으로부터 얻는 그런 핵 추진 탄도미사일, 핵 탄도미사일 발사 잠수함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핵무장으로 가겠다 하는 그 어떤 포석이 깔려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김정은이를 어떻게든 달래가지고 뭐 좀 해보겠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저 스스로도 문재인 정권의 뭐라 그러나 정체에 대해서 조금 의아심이 느껴질 때가 많고 위험스럽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는데요. 아무리 같은 민족이라도 딴살림 차린 그런 상황이고 그쪽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위협을 늦추지 않고 있으면은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춰야 합니다. 그거는 지극히 당연한 논리적 규결이에요. 그거를 뭐 같은 민족이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너무 무책임하기도 하고 순진하기도 하고 뭘 모르는 소리죠. 그리고 아이고 긴 말이 필요 없죠. 김정은이 얘기할 필요 뭐 있겠습니까? 지 고모부도 고사포총으로 쏴 죽인 놈이 뭔 짓인들 못하겠어요. 도대체 그런 사람들을 믿고 뭘 해보겠다는 거 생각 자체가 참 답답한 건데, 하여튼 뭐 그렇게 되고 있죠. 예, 여기가 앵고르드라는 타운인데요, 제법 괜찮아요. 괜찮은 찻집들도 있고 뭐 음식점들도 이탈리안, 타일랜드, 뭐 미국식 음식점, 미국식 뭐 펍이라고 그러나, 이 사람들은 뭐 펍이라고는 안 하는데 하여튼 그런 바들도 있고, 주이시들이 근처에 많이 달아서 고급 쇼핑할 수 있는 스토어들도 제법 있어요. 비싼 물건들을 많이 팔죠. 오늘 제가 가려는 곳은 바로 이 타운 안에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한 일 시작하면은 스토어가 무진장 커가지고 거의 뭐 코스트코보다 오히려 더 큰 것 같아요. 그냥 일반 그로서리 스토어인데도 그렇게 큰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 사촌 형제, 그 중에 한 사람을 제가 우연히 만났는데, 일하다가 그래서 인사를 제가 했는데 아주 젊은 사람이더라고요. 30대 후반 내지는 40대 초를 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있는 그 큰 그로서리 그거를 포함해서 10개를 가지고 있대요.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로서리 10개면은 도대체 그 사람이 한 달에 버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아직 아침 시간이라 뭐 그래도 주차장이 널널하네요. 낮 시간 되면 여기가 그래도 거의 꽉 찹니다. 싸게 파는 물건들이 많아요. 여기가 일반 그로서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와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하루 또 일을 할 이 장소에 왔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